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영석 원장입니다. 후에 침샘이 커졌다, 침샘 비대증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뼈 자르는 양이 많은 경우에 이 뼈가 사라지죠. 그러면 안에 있는 침샘이 이렇게 쏙 하고 고개를 내밀듯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미성년자분들이 수술을 하면 이제 성장이 아직 덜 이루어졌으니까 수술 이후에 키가 크면서 잘라낸 사각턱도 다시 커지고 광대도 다시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첫째로 미성년자분들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합니다. 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줄일지 예측을 하고 그만큼을 줄여야지 가장 좋은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평생을 살 거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성장이 얼마가 이루어질 거니까 미리 이거를 좀 더 잘라내서 그 크기가 커지는 걸 보정을 해서 내가 계산을 한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안면윤곽 성형, 사각턱이나 광대 축소 이런 쪽 수술에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미성년자분들 수술했다고 다시 뼈가 자란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뼈라는 거는 축소되는 쪽, 특히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절제를 해서 절제된 양만큼 변화를 유도하는 게 그게 이제 수술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처음 CT 찍었을 때 이제 잘린 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돼 있는 형태로 CT에 나와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한두 달이 아니고 6개월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런 분들 CT를 찍어서 추적 관찰을 해보면은 뼈가 기존에 잘라진 것처럼 매끈한 이런 자로 되고 그은 것 마냥 요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지저분한 형태로 뼈가 마치 다시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생기느냐면요, 근육이 기본적으로 뼈에 달라붙어서 힘을 내는 거잖아요. 턱뼈 같은 경우에는 씹는 근육 있죠. 씹는 근육이 여기 관자놀이에서부터 광대 이런 부분들에 걸려서 턱에 이제 각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엉켜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당기면서 씹는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처음에 이제 수술을 통해서 뼈가 삭제가 되고 나면 원래 근육이 달라붙어 있던 뼈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새 뼈에 이 근육이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구조물에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뼈 자체가 약간은 이제 커 보이는,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는 가골, 가짜 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석회화가 일어나고 뼈에 일종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게, 그게 마치 뼈가 커 보이고 새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뼈가 커졌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글쎄요, 이제 가골이 형성되는 부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크기가 조금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안면 윤곽 선을 이루는 구조는 단순하게 뼈만 있는 건 아니고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도 있고 피부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들이 다 합쳐서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골이 어느 정도 조금 생겼다고 이것 때문에 사각턱 수술로 우리가 얻은 효과 있잖아요. 이거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부피가 다시 커지고 다시 얼굴이 큰 상태 내지는 울퉁불퉁한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상적으로는 맞는 거죠. 가골이 생기면 그것만큼 어느 정도의 부피는 생길 거고, CT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변화가 생겼다, 이 현상 자체는 맞는 사실인데, 이게 임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임상적 의의를 지니는 그런 내용이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윤곽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볼처짐, 살처짐 이런 걸로 많이들 걱정들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 입장에서도 설명을 굉장히 잘 여러 번 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윤곽 수술 후에 반드시 이중턱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뼈를 움직이는 수술은 의사가 할 수 있어요. 뼈가 움직이면 그거에 맞게 당연한 소리인데 살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뼈가 작아지고 축소되는 형태로 수술을 하고 나면 살이 따라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턱 아래쪽 부분에서 만약에 길이를 축소하고 후퇴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이제 이중턱 형태로 살이 접히게 되는 거죠. 이중턱 부분을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양을 많이 줄이고 많이 후퇴하면 살이 많이 접힐 거고요. 기존에 이제 이중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고개를 이렇게 들면 이중턱 다 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개 이렇게 숙이면 이중턱 생겨요. 저도 이렇게 숙이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중턱이 심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내가 주걱턱이었을 때는
요만큼 다 숙였을 때 이중턱이 겨우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길이를 줄이고 후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보다 좀 덜 갔을 때 한 요 정도 숙였을 때 그때부터 이중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거는요 얼굴이 작고 그다음에 턱 자체가 약간의 모턱 성향을 가진 동양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중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한 나머지 실제로 내가 이제 주걱턱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 있잖아요. 얼굴 작아지고 주걱턱 개선되면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여성스러워지고 예뻐지는 얼굴로 바뀌거든요. 턱끝이 이미지해주는 효과는 굉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뻐진 얼굴로 좀 즐겨야 되는데 모독된 말로 이중턱에 꽂혀버리면은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예뻐진 거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결국엔 피하 지방이 늘어져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흡입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면 이중턱은 상당히 많은 부분 완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턱 아래쪽 부분에 근육이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특히 노화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시작되는 40대, 50대 요 이후에 이 윤곽 수술을 고려하실 때는 뭐 당연한 소리인데 뼈가 뼈대로 축소되고 나면 노화에 의해서 늘어진 살들 이것도 같이 처리를 해주셔야지 만족할 만한 윤곽선을 만들 수 있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중턱 흡입하고 목거상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이중턱 근육묶기라 그래서 이중턱을 만들어내는 근육 구조만 따로 묶어서 이중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윤곽 수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